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에 더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정경선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대 전남도 의회가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부의장으로 선출되셨기도 하고요. 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2006년도에 목포시의회에 들어가서 두 번에 거쳐서 8년간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지난 2018년 11대 전남도의회에 들어가서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통해서 무투표로 사실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12대 도의회에 들어가서는 부의장에 출마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로 부의장에 당선을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는 지난 7월 19일 날부터 2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남도의회 첫 업무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긴급한 현안들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8월에는 이제 혹서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은 회기가 없는 기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시기에 골라서 또 우리 지역구 활동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밀렸던 민원들,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또 우리 집행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민원 해결하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9월과 10월에 또 임시회가 있고 또 11월, 12월에 정례회가 있는데 9월과 10월 또 임시회 준비 또 11월, 12월에 있을 정례회 때 뭐 행정 사무감사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쁜 하루를 이제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지난 의회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의회에서는 어떻게 활동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대 전남도의회가 여러 가지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있었지만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11대 의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서 32년 만에 지방의 독립성과 그런 자율성을 강화를 뼈대로 한 그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더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죠.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도민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89%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우리 전라남도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설립이 돼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 사업 등을 이렇게 풀어나가야 할 그런 숙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후속 조치부터 시작해서 의대 유치까지 정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극히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과 수도권이 큰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 왔었죠.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지배와 종색 그런 관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예산 처리되면 지방행정은 국가예산부서에 가서 막 줄서기를 해야 되고 또 지방 공무원은 총액 임금제 개념에 의해서 기준 은근비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자치제는 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또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네. 그런 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를 전체 의사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틀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다시 짜자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그리고 통일성과 효율성만 강조하던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시스템을 좀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방분권은 다양성과 창의성의 각 지역 주민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또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압축적 고도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이런 유연한 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현재 반년이 좀 넘은 시간이 됐는데요.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핵심 내용인 좀 의회 의인사권을 두고 아직은 반쪽짜리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1월 13일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네. 지방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었지만은 실상은 네. 허울뿐인 독립이라는 목소리가 전남도의회를 비롯해서 각 지방의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보면은 뭐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를 보면은 기존 지방자치단체 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 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장에게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임면이라든가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이제 지방의회에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의장에게 넘은 인사권이 집행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런 볼멘소리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전남도의회 역시 의회 인사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기관임에도 집행부의 직급 체계가 차이가 좀 사실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이 있는데 사무처장은 보통 2급이나 3급을 이렇게 하는데 네. 집행부의 부단체장을 보면 1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균형이 맞지가 않고 네. 또 이제 의회는 사무처장 밑에 4급 담당관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좀 맞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집행부 같은 경우는 2급 또는 3급 그 실국장 그런 체계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라든가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뭐 지속적으로 사무처장을 1급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3급 담당관을 신설해 달라는 이런 안들을 이런 안에 대한 인사 개편안들을 행정안전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이제 조직권이 이제 없어서 네. 우리 이제 의회에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도지사에게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또 인건비는 집행부에서 주하는 입장이에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의회 예산이 여전히 이제 집행부에 의해서 배정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상경비라든가 그런 예산 정책마저도 집행부에 가서 또 읍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권이라든가 예산 편성권이 와야 또 인사권 독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진정한 의회 독립,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이 독립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의회 인사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직 구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의회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 제도도 좀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까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2분의 1까지 줄 수 있는데 현재 전남도 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 12대 전남도의 의원 수가 61명입니다. 네. 11대 전남도 의원 수는 58명으로 지금 한 3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22년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11대 의원 수 58명의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14명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2023년까지는 16명을 더 충원을 해야만이 의원 2인당 1인, 그러니까 30명까지 인력 구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네. 이제 사실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운영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네. 기준 인건비를 10월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시도에서 조례 개정 후에 지방의회가 임용 절차를 추진하게 되면은 2023년 1월 즉 이제 첫 회기 전까지 이 정책 지원관 인력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9월 전까지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마쳐야 내년 또 의정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가 기구의 정원을 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지원관 제도 역시 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책지원관 제도도 채용 문제나 또 업무 영역에 대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는 단순히 이제 의정활동 보좌나 지원을 넘어서 네.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작서부터 정책 지원관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문제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좀 하면 되고 네. 또 의장과 의원들이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 없게끔 이제 투명하고 그런 공정한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관제가 제도 취지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원 1인당 1명의 정책 보호관자관이 있어야만이 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좀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정책 보좌관을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난 364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법안이 제정되어야 되는지 이유와 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사실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네. 특히 이번 이제 촉구 건의안은 전남도의 전체 61명이 서명을 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된 촉구 건의안이거든요. 네. 이 촉구 건의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법을 두야한다는 그 논구를 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을 위반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의회는 민의를 대표해서 정책을 심의하고 그리고 또 집행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인력이나 조직, 예산, 전문성 등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월한 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오랜 기간 지방의회의 이 요구를 해왔듯이 지방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관 도입 등 규정이 신설은 됐으나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직 구성권이라든가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방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구성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포함을 해서 지방의회법 촉구를 이렇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또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꼭 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지역 발전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6일이죠. 이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포함한 120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국정과제에서 지방시대와 관련된 과제 10개를 포함했다는 건데요. 지역 불균형으로 좀 갈수록 지방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0개 국정 과제를 하면서도 우리 전남에 대한 것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의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빠져 있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그런 수도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도 이제 자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뭐 지역 불균형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또 교통 그리고 의료 등 그런 핵심적인 그 생활 여건의 차이가 주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정책이 지역 산업진흥이라든가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이제 교통체계 정비 등 지방에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중앙 집권적 규제와 관리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제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방의 균형 발전에 힘을 좀 쏟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방 차원에서는 조금 더 한계가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의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이뤄 나가려면 도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외부적으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주민자치회 도입이라든가 확실한 재정분권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시도의 의장 협의회 그리고 또 뭐 언론 등과 해서 힘을 모아야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인사권 독립 강화라든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남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우선 저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지와 성원은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이기 전에 도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그런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선한 영향력으로 주민, 공직자 그리고 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물가 폭등이라든가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강화된 지방분권으로 더 밝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